안녕하세요. 오늘은 처덕 좋은 남자 사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신앙관왕 그리고 신앙제왕자 공부했었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처덕이라고 이야기할 때 처덕은 처복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처덕은 처가 이렇게 마음으로 남편을 따르고 위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처복은 처의 능력이 좋다. 처가 어떤 가계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처덕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화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음, 하지만 처복이 있다고 해서 부부 화합이 잘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오히려 처복이 있다고 할 때는 처가 좀 주도를 하고 남편이 처에 좀 맞춰주는 그런 엄처 시하의 경우도 생겨나겠죠. 엄한 처에 무릎 아래에 놓인다 이런 이야기죠. 자, 오늘은 재성이 필요한 경우다. 재성이 필요하면은 재성이 사주에서 당연히 이제 길신이 되겠죠. 그래서 용신이나 또는 희신 그리고 병약에 있어서도 병을 제거하는 약신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재성이 사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처가 내 사주에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를 아끼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 화합이 된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 계해 갑자 병인이죠. 해월에 태어났죠. 해월의 간목은 한목 향양이죠. 한목 차가운 나무는 향양, 태양을 반긴다, 양기를 반긴다. 그래서 일단은 병화가 조후용신으로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주에서 자해서 수가 아주 충분하네요. 충분히 넘치네요. 그래서 위에서도 개수가 있어서 수다 부목이 염려되죠. 우리가 또 수다 부목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임수가 많을 때는 수가 많아서 나무가 떠내려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자를 뜰부자를 써서 부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개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부목이 될 때는 오히려 이제 개수 때문에 나무가 썩을 수 있죠. 그래서 썩을 부자를 쓰는 부목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임수나 개수가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나무가 썩을 수도 있고 나무가 떠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간목이 이렇게 임목에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떠내려갈 정도는 아니죠. 수탕기호다. 사주에서 물이 많을 때는 호랑이를 타면 된다. 이 호랑이는 임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목이 제수하는 능력, 물을 제어하는 능력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임목 하나만 있어도 떠내려갈 나무는 아니죠. 그래 해서 인성이 과다한 고로 수생목, 목생화로 인중, 용식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사주에 그 그 인성이 병일 경우에 용신을 식상으로서는 사주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성이 혼잡되니까 인성 과다, 인성 혼잡일 경우에는 어떻게 제파인이 필요하죠. 제파인. 그래서 토가 와서 물을 막아주고 제수를 해줘야 될 겁니다. 사주에 토가 없죠. 일단은 인중무토. 이 글자가 나한테는 처에 해당되죠. 그래서 비록 사주의 토의 기운이 강하지 않지만 내 사주에서 재성이 필요하다. 토 재성이 필요하고 또 간목이라는 나무는 뿌리를 내려 그러면 반드시 토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토양이 없으면은 간목이 정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토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토착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주에서는 토재성이 필요해서 처덕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병화가 용신이 되는데 시에서 인해 생지에 뿌리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뭐 용신이 건강한 편입니다. 다만 지지에서 이렇게 수가 오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천간에서 개수가 이렇게 쌍으로 떠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천간에서 수가 이렇게 용신을 항상 위협하고 있고 또 흑운 차일에서 흑구름이 떼거지로 와서 태양을 가리는 흑운 차일
일은 매우 좋지가 않을 겁니다. 무토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무게합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무제라고 볼 때 드러난 토는 없잖아요. 근데 무제성이라고 볼 때 어때요? 재가 없으니까 식상으로서 철을 가람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병화를 철을 대신하는 기운으로 이해해도 무방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인중에 있는 무토가 제성천데 인중 병화로 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같은 동주에서 떴기 때문에 이 무토의 투출신이 병화로서 처의 표출신이다. 그렇게 해도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는 6월에 정합니다. 6월에 정하다. 사주에 금이 강하죠. 유축, 진유금에, 유축금에, 다 금이네요. 토금에, 그죠? 그래서 식신하고 재성으로만 되어 있는 사주로서 종재격 사주죠. 때문에 정화는 여기에서는 무력하고 무건하죠. 그래서 일주가 무건하고 일주가 자, 무력해서 이럴 때는 비겁이 가장 큰 병이 되겠죠. 그 비겁운이 오게 되면 안 되죠. 그 때문에 이 서는 사람들은 재성이 이 사람한테는 용신이 될 것이고, 또한 식상이라든가 재를 따라서 순세하는 기운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종재가 되어서 처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출세의 가도를 달랐다. 아내 말 잘 듣고 처가 하닥한 대로 하면 되겠죠. 무술의 임술, 신미의 기해사주입니다. 신금인데요. 신금이 토를 너무 많이 받죠. 술토, 미토, 무토, 기토, 이렇게 토가 5중토가 있죠. 당연히 인성이 병이죠. 그래서 인중 용식상, 그래서 인성에 묻혀서 매금이 우려되는 사주입니다. 이 신금은 매금을 아주 싫어합니다. 신금은. 그래서 신금은 무토, 기토 모두 다 싫어해요. 신금 자체는. 그리고 신금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임수를 제일 좋아하죠. 도세, 주옥. 때문에 이런 기토가 보석에 먼지를 끼게 하고, 또 무토가 신금을 묻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 신금의 지능이 발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이 임수의 기운을 옆에서 이렇게 거의 도식시키는 모양새죠. 때문에 이 수의 기운을 살려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성을 재성으로서 파해줘야 되죠. 재성으로서 재파인해서 토를 분설해줘야 될 겁니다. 해미, 목 이렇게 이 목이 지지에 반합을 치고 있어서 묘운 같은 게 오게 되면은 발할 수 있는 사주가 될 겁니다. 인수다봉으로서 매몰 직전이다. 목 재성이 필요한 사주라서 이 사람이 약혼하면서 더욱 좋아졌다. 여자는 뭐 해중 간목 뭐 이렇게도 해도 되고, 또 이렇게 반합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을 잘 살리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